네, 주말에 미국장이 혼주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 해석과 함께 뉴욕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잘 안녕하십니까. 보내셨어요? 예. 네. 먼저 주말장의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저희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 상승했고 테슬라는 한 2.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이키는 6.2%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한 수요와 이제 공급망 차질의 조합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물가 상승세가 지금보다 이제 더 가파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와 이제 예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좀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제 6.2% 큰 폭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베트남의 생산 중단 장기와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그다음에 운송 지연 등의 여파로 2022년 내년도에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 대신 한 자리 중반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회사죠. 지금 호실적과 주주익 환원 확대의 복합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자동차 성능의 향상으로 지금 아날로그 반도체는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또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반도체 주식보다 상당히 무겁게 움직이는 무거운 주식인데 이번에 이제 이런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앞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DA 데이비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이유로는 비용 증가, 그다음에 근로자 부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3.3% 상승했는데요. 대신 이제 목표 주가는 상향했습니다. 390달러에서 42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BMO 캐피탈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개 분기 동안은 디램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는 약세를 기록할 것이다. 당분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달러에서 10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서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정상화 기조로 가고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점진적인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가 상승해도 경기 확장 추세에 있고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이키나 코스트코 같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발언도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물류 대란과 연관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인 것 같아요. 네, 인플레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켜질까 궁금합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지금 페덱스나 네. 나이키나 이런 쪽 소매업체들, 나이키, 코스트코 다 소매업체들인데 물류 대란 때문에 운송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제품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전가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도 이제 수요는 좀 더 강해질 것인데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좀 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연준이 정책 기조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까지 테이퍼링 마치고 그 이후에 좀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JP모건 쪽에서는 연말까지 금리가 쭉쭉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46 거의 5까지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네. 올라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이미 추세화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박스권 상단의 진입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떤 시각이세요? 제가 저저번 주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차트 잠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볼까요? 네.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바닥 확인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 그때 이제 2%까지는 아마 그 선언까지는 한번 시도 트라이 해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제 이제 좀 굉장히 좀 강했죠. 이제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상향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술주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부담을 미치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이제 한 1.7 정도에서 1.75, 76에서 이제 기술주가 부담을 느껴가지고 기술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근데 요번에는 다시 1.7을 가더라도 1.7까지는 가더라도 기술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한번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뭐 한 2%가 넘지 않으면 기술주에는 뭐 물론 경기 민감주보다는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만은 기술주에도 뭐 아주 나쁘게